시죠? 네, 오늘은 이제 앞 시간에 우리 정지강 사장님께서 정말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나도 꼭 한번 이렇게 그 클린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아니면 지금 또 시작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제 호전 반응이 거의 나올 때죠. 보통 우리가 한 그 1주차, 2주차부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토기부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3주차부터 시작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다르시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호전 반응이 나타나고 또 그 호전 반응을 또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또 호전 반응을 겪으면 어떻게 내 몸이 좋아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전 현대제철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인천 영양사협회 부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양사, 음식과 관련된 그런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저였지만 제 몸 별로 먹지를 잘 않아서 처음에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회사 직원들이 그때 제가 너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양사 저렇게 빼딱 마른 영양사를 믿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말라 있었고 그러면서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통증하고 염증 상태가 항상 이렇게 있어서 몸이 그냥 이렇게 다 어디에나 만져보면 다 아팠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다 뭐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얼굴 뭐 눈 이런 데 볼 이런 데 살들이 다 누르면 이렇게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 이제 글리칸 영양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2009년 9월에 가입을 하게 됐고 제품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되게 빠르게 좋아졌어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봐도 그런 건강이 호전되지 않고 항상 몸에 통증이 있는 상태로 살았었는데 제가 제품을 먹으면서 되게 빠르게 좋아졌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비즈니스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좀, 제가 이제 사업으로는 2010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년 2개월 정도 됐을 때 PD를 성취를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제가 호전 반응을 정말 심하게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호전 반응을 많이 겪는다는 거는 그만큼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렇게 어떤 질병이 있으면 거의 그냥 병원에 가서 약 지어 먹고 뭐 주사 맞고 뭐 이런 식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만성 염증 이런 독소들이 내 몸의 상태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호전 반응이라는 책을 보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호전 반응이라는 책에서 요 그림이 있거든요. 이 왼쪽에 이렇게 그 여자분이 너무 추워서 이렇게 달달달달 떨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질병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고 있어요. 이거를 딱 보니까 정말 딱 저의 예전에 우리 글리칸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월 정도? 4월 말 될 때까지 보통이 어떠냐면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그 20대 아가씨 시절에 보통은 그때 앙골라 스웨터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반팔 앙골라 스웨터를 입고 코트 하나만 딱 걸치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는 그 20대에 내복 입고 그 위에 폴라티 입고 그다음에 또 가디건을 입고 자켓을 입고 롱코트를 입고 또 쇼를 두르고 목도리도 칭칭 감고 그러고도 추워서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그냥 보통 추운 게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영양사 할 때 제가 항상 조리원 분들이 이렇게 겨드랑이에 너무 손발이 춥고 막 몸이 추워가지고 이렇게 겨드랑이에 가서 딱 이렇게 손을 끼고 있으면 이건 사람의 손이 아니다. 시체의 손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체온이 떨어져 있었고 이렇게 너무너무 추웠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글리칸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무언가가 질병으로 병의 상태로 발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딱 저구나. 그래서 제가 말로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무릎
그 동아리 있는데 옆에 스토브를 항상 놔두고요. 그걸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다리가 빨갛게 익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도 그거를 난로를 옆에다가 이렇게 팍 붙여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손발이 시려우니까 그 드라이기로 이불 속에 드라이기를 계속 넣고 있고, 그래서 뜨거워서 빼면 바로 또 시리고 뭐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이 제품을 딱 먹으면서 처음으로 저는 느꼈던 반응은 뭐였냐면 열이었어요. 발열. 그러니까 발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후끈후끈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막 더워서 11월에 제가 처음 먹었는데 더워서 막 이렇게 혼자 막 민소매를 입고 막 부채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갱년기가 벌써 오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으로 느껴진 게 이제 발열로 저는 처음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전 반응을 거치면서 독소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화학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야지 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빼내는 과정이 호전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의 균형에 의한 호전 반응인데요. 우리가 몸이 회복이 되려면 그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증과 불편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화학물질 증후군으로부터 내 세포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인체 반응이다. 그리고 내가 면역 세포들이 병적인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고요. 내 몸이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이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리고 대사가 안 되는 몸이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 분은요, 내가 호전반 이거를 먹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라고 오히려 호전 반응을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반드시 호전반을 거쳐야지만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야 그러면 내 몸에 독소가 아직 없나 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40대 이상에서는 독소가 없어서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을 좀 더 늘려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내 몸의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드시는 양으로는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내 몸 안에 영양의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품 섭취 후에 2주가 지났는데도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양을 좀 더 늘려서 섭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호전 반응은 대체적으로 일주일 전으로 좀 소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래 지속이 가고 또 한참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더 오래 지속도 된다. 그리고 호전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정이 돼가고 처음에는 좀 세게 나왔다가 점점 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에서 약을 복용하고 호전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질병이 낫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가 적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지 내 몸은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제 몸이 체온이 낮았었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손발이 타가웠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먹었을 때 이제 그렇게 몸에서 나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증상, 중풍 이렇게 오는 과정이냐, 전초 증상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아직은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내봐라. 보통은 이제 그런 게 호전 반응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검사를 해도 그렇게 크게 뭐, 그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해서 그분이 이제 더 일주일만 더 견뎌봐라 했는데 14일 지나고 나서 3일 정도 지나서 17일 정도 되니까 그 두통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전기 그렇게 찌릿찌릿 오는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때 딱 그런 게 오고 나니까 온몸에 이렇게 전신에 피가 쫙 도는 느낌? 그런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그 스폰서이신 정일자 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홈미팅을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자궁이 여자들 같은 경우 빈 곳이고 쓰레기가 그쪽에 많이 모인다. 그래서 독소가 많을수록 배가 차갑다. 근데 이거를 먹고 독소가 해독이 되면 배가 따뜻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몰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몰래 다 자기 배를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저도 그때 딱 만져보니까 배가 정말 맹맹했던 배가 되게 따뜻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드시면서 이제 배가 평상시에 차가우셨다면 배도 한번 만져보세요. 아, 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털광 회사를 다녀서 쇳가루 먼지를 되게 많이 마셨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원래 제가 폐 기능이 안 좋았는데 회사를 들어가서 한 2달 동안 기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폐렴까지는 아니지만 폐렴 가기 직전의 상태다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딱 먹으면서 자기가 안 좋은 부분들은 반드시 건드려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폐가 안 좋았다 보니까 이거를 먹으면서 또 기침이 끊이지 않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딱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달을 기침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천식 같은 기침이 더 이상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자기가 안 좋았던 부분들은 건드린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높은 질의 음식이 몸으로 들어올 때 우리 몸은 새롭고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려고 들어오는 높은 질의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낮은 질의 조직하고 물질들을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치유력이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가 갖고 있지만 이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좋은 것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줘야지만 자연 치유력이 발동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그거를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생수나 레몬수를 좀 더 자주 마셔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에 이제 두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두통이 나타날 때 우리 메나 알로에 그 액체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두통이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수나 레몬수를 자주 마셔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메나 알로에를 먹었을 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국물을 좀 더 자주 마셔주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단톡방에서도 그 마체레 단톡방에서도 먹어도 되는 거에 보면은 맑은 국, 그래서 뭐 미역국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국물을 좀 더 마셔주는 것도 중요하고 익힌 채소를 먹어주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좀 빠르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독소를 생성을 유발하는 이 설밀, 과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 네 가지는 철저하게 이제 그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개한 분하고 그 이제 우리 스폰서님들이 되겠죠.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자주 소통을 하면서 이 불안감을 극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책을 통해서 다 알았고 이해를 했고 호전 반응이라는 것도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도 그렇게 제가 2주간이나 두통이 심하니까 저희 스폰서님을 엄청 괴롭혔어요. 저 이거 진짜 괜찮은 거냐, 저 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병원 가서 검사할 돈으로 엠브로토스를 더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계속 먼저 해보신 분의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좀 평온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체온 상승이 제일 먼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체 체온을 높이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자연 치유력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체온이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6.5도가 건강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1도씨 정도만 떨어져도 배설 기능이 저하가 되고 다혈신경이 이렇게 실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유산균을 줘도 변비가 개선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저체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울 경우에 배설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더 떨어져서 35도다 그러면 암세포가 증식하기 쉬운 내 몸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4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생체 회복이 거의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1도씩만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 면역력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클린을 통하면 그 체온 상승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호전 반응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이완 반응, 그리고 내가 과민 반응, 배설 반응, 회복 반응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이완 반응이 아마도 제일 쉽게 느끼실 거예요. 나른함, 졸음, 권태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담이 올 때는 제가 처음에 이제 또 잠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불면이 심했었는데 우리 제품을 먹으니까 너무 잠이 쏟아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수면제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잠을 푹 자게 만드니까 그래서 너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파트너분 중에 남편이 식약처에 근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분이 몸이 그 천식하고 갑상선하고 척추 측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협착이랑. 그랬는데 이제 좋아지니까 남편이 회사 가서 아니 건강식품인데 그걸로 이렇게 자기 와이프가 갖고 있던 그런 질병들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이 건강식품 어떻게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냐. 천식이나 척추 협착증이 어떻게 좋아지냐. 그래서 그 제품 좀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그 제품을 검사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뭐 그 마약 성분하고 진통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성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남편분이 아 이거는 당신이 자신 있게 다른 분들에게도 권해줘도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잠이 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좀 풀 수 있으시면 충분하게 이때 쳐주면 그만큼 빠르게 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민 반응으로 변비나 설사나 두통, 통증, 부종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배설 반응에서는 이제 발진들, 피부 변화, 눈곱이나 오줌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돼 있고요.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열이나 통증이나 구역질이나 복통, 나른함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어떤 질병이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을 때 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많이 이렇게 호소들을 하시는데요. 두통은 보통 뭐 한 3, 4일간 가장 흔한 호전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뇌 산소 부족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독소가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게 배출이 되잖아요. 그 배출되는 과정에서 산소하고 영양이 부족이 돼요. 이 독소가 배출하는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뇌에 통증이 온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대부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두통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요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클린 초기 단계에서 소금이나 국물을 좀 적게 섭취를 할 경우에는 또 혈액의 흐름이 느려져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소금물을 드신다거나 그런 맑은 국을 드셔주면 이제 그 염분 섭취가 되면서 이 두통이 빠르게 또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졸림이나 무기력, 권태감 이런 경우는요 휴식이 필요해요. 내가 평상시에 내 몸에서 세포를 대생할 때 나타나는 이제 흔한 증상인데요. 종일 소화하느라고 일한 단기들이 잠들면 휴식을 취하게 되고 또 밤대로 잠든 사이에 면역은 잠에서 깨어나서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 찌꺼기를 청소하면서 면역 활동이 작동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잠든 사이에 면역 시스템들이 돌면서 노폐물들이나 독소 같은 걸 배출하는데 잠을 제대로 안 자면 이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독소가 내 몸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 면역이 왕성해지면서 피가 맑아지고 또 눈이 되게 맑아진다. 그리고 눈 흰 자위가 되게 하얗게 깨끗하게 변화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한 발열 몸살. 보통 몸살로 탁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것을 제품을 누군가에게 클린을 하라고 전해줬을 때 그 얘기를 꼭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드시면서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약을 드시지 말고 반드시 저에게 처음에 먼저 말을 해달라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래서 그 증상에 맞춰서 제가 그게 지금 어떤 질병 형태로 나타난 건지 호전 반응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약을 드시지 않도록 안내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평상시에 저체온이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이 찬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발열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 과정에서 맑은 혈액이 장기로 몰려오면 특히 대장하고 간에 수분과 혈액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이 피부나 근육의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또 추위를 느끼게 돼서 그렇게 오한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살이 발발발 이렇게 떨리고 막 살도 아프다기도 하고 그래서 몸살이라고 몸살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주셔서 약을 드시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열이나 이런 통증은 백혈구들이 청소나 식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발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아, 지금 백혈구들이 내 몸 안에서 정말 열심히 열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여라.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통증이 심할 때 스폰서님께 막 얘기를 이렇게 징징거리며 뭐라고 하냐면, 축하해. 이선옥 축하해.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는 막 너무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다, 축하한다, 이런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막상 다른 분들이 제가 좋아지고 나니까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명연을 호소할 때, 아우, 축하한다. 정말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즐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그걸 느껴봤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정말 저분이 좋아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설사나 변비, 특히 이제 변비 있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평상시에 당이 안 좋았던 분들은 뭐 설사를 제 고객 중에 하루에 17번 하러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염이 걸려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17번 설사했다. 그럼 완전 기진맥진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명현 속에서 나타나는 설사는요, 그렇게 기운이 없지 않아요. 건강한 세포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면서 설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변비는 정체된 숙변이나 독소들이 유산균을 부패하고 발효시키면서 부풀면서 얘가 이제 그 간, 좁은 간을 막아버려서 오히려 그 내용물이 막혀가지고 변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개선되는 이게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량의 숙변이 배설된 뒤에 이런 증상들은 사라진다.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변을 봤을 때 변기물을 딱 내리는데 변기에서 그 변이 이렇게 딱 변기에 달라붙어서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명 점액질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독소가 나갈 때 그런 점액질변이 나오더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방귀죠. 이 독가스, 방귀, 그리고 또 빈뇨, 이 장 속에 정체된 숙변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게 부풀어서 가스나 독소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신호다.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무언가 독소가 나가려면 구멍을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내 몸에 구멍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멍은 눈, 코, 입, 그리고 피부, 모공, 그 다음에 소변, 대변 이런 구멍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스가 많이 나간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신호다.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할 때 보면 가스 정말 방귀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근데 내 몸이 클린을 다 끝나고 나서 방귀를 뀌잖아요. 그럼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독한 방귀도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많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스하고 그다음에 대변, 소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데 만약에 거품이 소변에서 있다. 그리고 소변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혈류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신장과 방광에서 혈액이 정화되고 노폐물이 분해돼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있구나. 그래서 특히 당뇨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거의 거품 나는 소변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통풍이나 관절염, 몸이 산성인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거품이 일고 또 지린내, 이렇게 찌린내라고 하죠. 그런 냄새도 또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고요. 소변의 양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심한 대사질 환자 같은 경우는 피와 함께 혈류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또 혈압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혈류가 같이 나온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혈류가 나올 경우에는 다른 때 안 나오다가 지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독소들이 배출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눈이 충혈되거나 눈물이나 눈곱이 되게 많이 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한 분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손수건을 3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손수건을 이렇게 3개나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지금 호전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또 콧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코도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였지? 3개 갖고 오셨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눈물 따로 닦고 또 코 풀고 막 이러시면서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이제 간 기능이 회복, 간하고 이제 많이 눈하고 직결돼 있어서 간이 안 좋으시면 반드시 눈물이나 눈곱들이 많이 낍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맞다고 자기가 간 기능이 안 좋대요. 그 간 수치가 되게 높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의 모세혈관에 정체된 지방 독소가 분해되고 부풀어 오르면서 배출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눈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눈동자의 경계가 되게 뚜렷해지면서 맑아져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다면 눈동자도 한번 잘 봐두시고 사진을 찍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동자의 흰자가 얼마나 지금은 좀 탁해 있다거나 뭐 누렇다든가 뭐 이런데 클린을 하고 나서 너무 선명하고 하얗게 바뀌시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혈된 눈은 1, 2일차는 한 냉찜질을 해주고 3일 후부터는 온찜질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콧물 같은 경우 날 경우에도요. 따로 그 콧물을 막느라고 약을 드시면 안 돼요. 독소를 배출하느라고 콧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도 독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슬플 때는 반드시 울음을 참지 말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도 독소 배출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울어라.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종, 얼굴이나 다리에 부종이 되게 심하게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신장이 인체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세포 재생이 이제 영양의 흡수 및 배설도 모두 수분의 양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찰방에서 계속 물 드시는 거를 올리기를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분이 잘 내 몸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안 드시던 물들이 들어가시면 걔네들은 몸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처음에는 다 배출을 해요. 그래서 클린을 시작하셨을 때 소변을 되게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수분이 꾸준하게 주인이 물을 주다 보면 아, 이제는 계속 줄 건가 보다. 그럼 내 몸에 필요한 곳에 갖다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소변을 보는 횟수가 그 초기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사구체가 혈액으로부터 오줌을 여과하고 물과 영양소를 재흡수하는 과정에 수분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세포 밖에 수분의 양이 많아지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뭐 물론 내가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은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수분을 내 몸에서 제대로 그렇게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반응으로 부종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흉통이나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고 가슴이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흉통도 폐 기능이 내가 평상시에 안 좋을 때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니까 그 전에는 폐가 이렇게 되게 막 제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뭐 제 폐에 구멍이 났다 이런 거를 병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폐 기능이 안 좋다고만 했지. 근데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니까 폐에 구멍이 있다가 막힌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건강검진 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그 의학으로는 그게 뭐 안 보였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에 건강검진 하니까 구멍이 났다가 다쳤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친 것도 저절로 다치진 않았겠죠. 우리 글리칸이 이제 그만큼 그런 일들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폐가 질병세포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세포가 줄어들면서 호흡이 또 빨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복식 호흡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우리가 왜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앞으로 내밀고 숨을 내쉴 때 배를 안으로 집어넣는 이제 그게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되게 짧은 호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되게 보면은 숨을 이렇게 뭐 참는다든지 아니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 되게 짧은 호흡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복식 호흡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도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법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혈관 속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녹아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혈류량이 증가되면서 또 강한 심장 박동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심박수가 좀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심박수가 좀 빠르게 뛴다 이런 것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피부죠. 피부 모공을 통해서 피부가 발진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식은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식은땀 같은 게 나올 때 끈적끈적한 땀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색깔 있는 땀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고객은 먹었는데 보라색 땀이 식은땀이 끈적끈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또 그런 얘기 하죠. 뭐 실크 같은 거 좋은 옷 같은 거 입지 말라고 그런 노폐물들이
묻어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또 피부를 통해서 또 발진이나 이렇게 식은땀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가려움증이 유발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 제품 중에 보면은 글리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앰프리존이라고 하는 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겔 타입에 앰프리존을 이럴 때 발라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클린 하시는 분이 혹시 물어봐서 평상시에 아토피라든가 이런 알러지가 있는 분이다 그러면 클린을 전할 때 아예 앰플리존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간이나 성인병,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부에 여러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긁으시는 게 나아요. 이게 좀 너무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좀 긁어주면 이게 이제 산소 공급도 되면서 오히려 좀 빠르게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몸에서 그 화농성의 발진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5학년 여자아이를 했었는데, 계약할 때 학교를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전신에 그 화농성 고름이 다 맺혔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그 엄마한테 다 뭐라고 하는데도 그 엄마가 간호사분인데 이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가 온몸에 다 해서 그때 여름에 그 학교 반바지를 입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혀서 보냈는데도 그래도 그거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설득하고 그걸 견디고 나서 이제 아이가 피부가 정말 깨끗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정신과 정서 변화도 있는데요. 위장병이나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의심이나 불신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좋아지면서 또 이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되게 정서가 균형을 찾고 안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 자기가 클린했는데 딸이 엄마 요즘 짜증을 안 낸대라고 아이가 얘기하더라. 그래서 아이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되게 그 짜증이 많고 예민했었는데 그런 게 되게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제 그런 고객분도 계셨고요. 간이 나쁜 경우에는 더욱더 급해지거나 흥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짜증도 잘 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클린을 통해서 간이 좋아지면서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되게 좋아지더라. 그리고 신장이 나쁜 경우에는 불안이나 공포감이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만약에 평상시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좀 불안감이 많다거나 공포를 잘 느낀다든가 겁이 많다든가 이러면 아,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호전 반응이 있을 때 더 두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호전을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되게 이제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평상시에 되게 기운이 없고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먹었더니 에너지가 되게 에너지가 올라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올라와서 클린을 하고 나니까 밤에도 막 자기가 뛰쳐 돌아다니고 싶다. 그게 부작용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몸이 그 대사율이 좋아지면서 독소가 배출되면서 에너지가 되게 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처져 있고 힘들고 뭐 이렇던 분들 기운 없고 그리고 나른하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되게 에너자이틱하게 돼서 이게 이제 좋다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이 부분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왜 가만히 앉아서 그 공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클린을 하고 나면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늘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고객 중에는 아이가 자폐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글리칸이 부족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낳나 봐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내가 먹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임신을 해서 임신을 하고 싶어요.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요. 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 셋째 아이를 그 낳은 엄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정상적으로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글리칸을 먹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즐겁게 잘 즐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누군가에게도 또 전하실 때 이 호전
반응이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이해를 시켜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소개하신 분들도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그 클립 마치시고 6주 과정 여러분들도 다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